지수와 수급 흐름 알아봤고요. 증권광장 1부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930 투자전략실 어떤 주제인지 함께 보시죠. 네, 대선 앞두고 너도 나도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된 공약들이 나올까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정말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내년 대선에도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권 도전자들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그렇다면 건설주들에게는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호재를 안겨다 주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인사들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공통적으로는 이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을 결국에 공급을 해야 된다. 수요가 많은 만큼 이것에 대해서 공급을 늘려줘야지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을 거의 1년도 안 남겨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보통은 좀 대선 선거하고 기간이 좀 멀어 있을 때에는 인물과 관련한 인물의 정책주 또 지인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윤곽이 어느 정도 주요 인사들로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정책주들이 또 움직이기 마련인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에 대해서 너무 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현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택 경기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많은 분들이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 한 채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내놓은 지금 대출 제도를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LTV를 확대를 시켜 놓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당권 안에서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뭐 난항이 예상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정책주를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건설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금융주, 은행주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정책 모멘텀이 건설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저희가 먼저 얘기를 들어봤고 이 이외에도 건설 업종 내에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본입찰이 오늘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여러 그 원매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대우건설 본입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딜로 진행이 됩니다. 비공개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금 원매자들이 어느 정도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원매자들 중흥건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 투자자와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우리가 그 개발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디벨로퍼로 많이 알려져 있는 D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유력하게 들려오고 있고 또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호방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을 했다가 무산이 됐던 적이 있는데 재수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방건설 같은 경우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주력으로 좀 인수를 하겠다라고 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쪽이 대략 한 4곳에서 5곳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지금 대우건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흥행이 뜨거운 만큼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주가의 향방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쉽게도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인수 금액대가 최소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면 2조 5천억 원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원매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 상태를 지금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내부에서 대우건설 안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인수를 희망하는 곳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인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분위기들이 최근에 주가가 본입차를 앞두고도 뭔가 좀 그동안 좀 살짝 횡보를 했었던 그런 움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분 매각가만 이제 2조 원대다 보니 인수 후보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시장의 물음표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봤고, 근데 이제 뭐 건설업계 호황인 거는 알겠는데 최근에 뭐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또 조금 네.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그 외에 건설업 쪽 내 추가적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네. 지금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 네. 보니까 건설 업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든 그 건설사들이 다 같이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니고요. 특히나 중소형 건설사들이 너무나 지금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주요 인프라 그 공사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좀 중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철근 값이 너무나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이거 예상했던 공사 금액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좀 중단을 해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안정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자라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방 소도시에서 지금 건설을 그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다가 약간 멈추고 있는 곳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 이 현상이 확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멘트 가격도 인상을 했고요. 철강 가격도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판가를 한 번 인상을 했다고 해서 이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인상을 해야지만 사실상 수지 타산이 맞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수주를 받아서 과거 2년 전, 3년 전 수주 받았던 금액 안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안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자칫 이게 역마진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주를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대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도 굉장히 높은 분양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 건설사들보다는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 키워드는 바로 이 건설주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올해 꾸준하게 이야기 나온 게 정말 건설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건설업황의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은 IS 동서입니다. 건설 건자재 쪽으로도 하고 있을 거고, 최근에는 환경사업 쪽으로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는 행보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 사업도 하고 네. 있고, 또 에일린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발군의 수주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최근에 좀 거론이 되는 그런 이슈는 주로 폐기물 처리 네. 관련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대목에서 좀 이 IS 동서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돈 안 되는 사업부를 정리를 하면서 실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인선 ENT 잘 알고 계시죠? 네. 인선 ENT를 인수를 했고요. 지분을. 그리고 코엔텍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한쪽은 건설 폐기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쪽은 또 인선 ENT 이런 데는 이제 또 일반 폐기물을 또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곳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시멘트 관련한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렇게 전통적인 산업군들을 보면 환경 오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 규제가 굉장히 심화가 될
될 겁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IS 동서는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전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변모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 벌써부터 전체 매출 안에서 17%가량이 폐기물 처리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이 폐기물 처리 관련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특성을 탄다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이 경기가 약간 소위 말해서 불경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볼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 폐기물 사업도 영위하지만 일반 폐기물 쪽도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다라는 그런 행보가 지금 최근에 IS 동서를 보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지난 4월 29일 신고가를 찍은 뒤로 좀 많이 밀리기는 했습니다. 오늘 장 반등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는 왜 또 부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별점 확인하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매력도 몇 점일까요? 투자 매력도는 네 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폐기물 관련한 산업 그리고 올해 상반기의 분양 실적 이런 내용들이 지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된 재료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불러왔었고요.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4월 29일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던 상황인데 그 뒤부터 사실 업종 전반적으로 약간 부진을 겪었습니다. 업종 안에서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몇몇 종목을 제외를 하면 사실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5월 들어서서는 다소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IS 동서도 다 같이 주가가 좀 건전한 조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에 지지가 어느 가격대에서 나왔냐면 53,000원에서 56,700원권 박스권을 그려 나갔었던 가격대가 주로 지지가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가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격선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난다면 2차 랠리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역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지축이 무너지게 됐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하겠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무언가 주식을 사놓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기업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계좌가 뭐 단기 계좌가 있고 장기 계좌가 있는데 장기 투자 계좌에는 좀 한 번쯤 담아볼 만한 종목이기는 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IS 동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멘트 관련주에서 이제 한 종목을 골라볼 텐데 시멘트가 올 초 대비 주가 등락률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게요. 아세아 시멘트가 좀 독보적이긴 합니다. 70%에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고려 시멘트, 성신양회가 모두 60% 넘는 주가 상승률을 연초 대비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뒤를 삼표 시멘트와 한일 시멘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한일 시멘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멘트나 레미콘 등등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동종 업계 내에서 뭐 한일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뭐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을 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관련 회사들 단독적으로 비즈니스가 그냥 시멘트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이렇게 한일시멘트처럼 레미콘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레미콘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를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사업을 시멘트 사업만 하는 그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 시멘트 가격 인상이 달갑기만 한데
시멘트와 레미콘까지 같이 하는 한일시멘트 입장으로서는 한쪽 사업부에서는 웃어야 되는 일이 한쪽 사업부에서는 또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잘 녹여져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이슈가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이 이제 한쪽에서 가격을 인상을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시멘트 가격 인상하면 레미콘 쪽이 너무나 힘들어지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들,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결국에는 레미콘 가격도 레미콘 비즈니스에서도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네. 요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건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시멘트 관련주들은 시멘트 가격 인상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한일 시멘트는 이제는 레미콘 가격에 있어서도 운임에 있어서도 가격 인상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이제 재료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미콘이나 몰탈 가격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녹색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시멘트 사업을 하는 쪽에서 굉장히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환경 부담, 연간 부담해야 되는 환경 부담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경비를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환경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쌍용 C&E도 최근에 사명을 바꾸고 좀 그런 맞습니다.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요. 단양 공장에서는 폐열 발전 설비를 그 대체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친환경 설비를 완전히 그 공장을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머지 공장들도 그러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연초부터 많이 올라온 것은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가격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는 업종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멘트와 레미콘, 몰탈 등의 세 가지 사업으로 이제 좀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한일시멘트고 ESG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 점 또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일시멘트는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일까요? 일단 3개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박하게 주신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한일시멘트의 주가가 17만 원 선. 지금 현재 주가는 15만 9천 원 선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가격선에서 움직이는데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본다면 17만 원 선 위로 올라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존재하고 또 이것이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최근 들어서서 올해 연초부터 올라온 박스권 내에서 상단, 하단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었을 때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을 차라리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상승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는 게 유리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건설주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종목을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업종 내에서 부대표님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국내 건설 경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를 해봤었는데 네. 제가 관심 있는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에서 그 핫하디 핫한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네, 최근에 주가 흐름도 또 상당히 좋았잖아요. 전일까지도 많이 올랐고요. 네. 이제 또 단기간에 급등을 한 만큼 또 피로감이 또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시장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최근 주가 움직임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동안의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10년 동안 정말 부진했던 그런 시기를 겪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 몇 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대비해서 여전히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과거 대비해서 네.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어쨌든 건설주 안에서 삼성물산 뒤를 이어서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선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서. 그리고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유가 상승 그 속도가 예상치 않은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WTI 기준으로 73불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70불은 확실하게 좀 안착이 된 모습이고요. 지금 어떤 전문가 말에 의하면 이 유가가 100불을 연내에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유가가 완연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유가 기조 속에서 플랜트 사업을 하다가 또 무리하게 수주를 따내다가 역마진을 발생을 시켰던 이 대표적인 업종이 플랜트주고 그 안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네. 이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부동산 정책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런 구조적인 사이클이 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동 쪽에서 확실하게 발주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억 달러를 상향을 하겠다라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해에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됐었던 그런 중동 쪽에서의 그 프로젝트들이 올해 다시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줄루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개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잔고가 두둑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하면 뭐 환경 플랜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해외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만점일까요? 만점을 드려야죠. 네, 별 5개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 바닥권에 있는 게 네. 저도 살짝 보니까 확인이 되던데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도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일봉부터 먼저 네. 살펴보시면 정말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여타 업종과 종목군들이 또 발빠르게 치고 나갈 때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들어서서 유가가 본격적으로 60불, 70불에 안착하는 모습들이 좀 기대가 되면서 4월부터 각을 세워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월봉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2011년도, 12년도 그때 가격대가 17만 원 선으로 지금 확인이 돼요. 물론 네. 이 사이에는 권리락도 있고 했지만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적으로는 오늘장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단기간에 좀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25,500원에서 27,000원 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밴드 안에서 비중을 좀 나눠서 체결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최근에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대가 22,000원입니다. 이 22,000원이 이탈이 되기 전에 좀 주가가 그래도 좀 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22,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꺾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해보자. 22,000원 손절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주가가 잘 가는데 좀 따라붙지 못하신 분들, 째려만 보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25,5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 좀 매수 가격을 잘 한번 기회로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이미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추후에 조정 시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생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 신고가 패턴에서도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한타는 31,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노무라는 34,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건설주였습니다. 총 3개 종목들 저희가 모두 만나봤는데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IS 동소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나왔고요. 하늘시멘트는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습니다. 오늘 김남 부대표님 삼성 엔지니어링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33,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똑부러지게 네. 건설주에 대해서 정말 총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